부정적인 사람들의 8가지 생각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고전인 여시춘추의 거우편에는 도끼를 잃어버린 한 나무꾼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도끼를 잃어버린 나무꾼은 이웃집의 꼬마아이가 자신의 도끼를 훔쳤을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꼬마아이는 나무꾼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만 살금살금 걷는 모습과 나무꾼을 만날 때만 얼굴이 흐려지는 듯한 낯빛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웃집 아이의 이야기도 도끼를 훔쳐 감추기 위한 얘기인 듯한 내용으로 들렸고, 아이의 행동들도 모두 도끼를 훔쳤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무꾼은 숲에서 예전에 잃어버렸던 도끼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무꾼은 자신이 이웃집 아이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끼를 찾은 후에도 아이의 행동은 예전처럼 순진하고 귀여운 아이로 보였습니다. 아이는 도끼와 아무 상관없이 처음부터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시춘추의 나무꾼 이야기는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울증 환자들은 주로 부정적인 인식에 왜곡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어 우울감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 중에서도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8가지 인식의 오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란 어떤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극단적인 결과만을 고려하여 걱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행동입니다. 이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결과를 파멸적인 실패 또는 최고의 성공 2가지로만 이분하여 예측합니다. 또한 한 번이라도 더럽혀지거나 실수한 것을 완전한 타락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경우입니다. 둘째, 정신적 여과입니다. 정신적 여과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인 가능성을 걸러내고 나쁜 일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을 무시하고 나쁜 일들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칭찬을 받았지만 상사가 지적한 사항만을 고려하여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경우입니다. 셋째,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한두 번의 실수를 보고 미래에도 같은 실수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결론 내리는 오류입니다. 이들은 모든 실패나 실수에 항상 또는 늘과 같은 절대적인 용어를 부여하면서 하나의 실수로 전체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한번 연락을 못했으니 나는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란 어떤 상황을 자신의 잘못으로 오인하는 인지적 오류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죄책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제할 수 없는 사건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회사 일이 망가졌을 때 내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낙인 찍기입니다. 낙인 찍기는 몇 가지 사건이나 한두 가지의 모습을 토대로 전체 사건이나 대상을 정의하는 오류입니다. 낙인을 찍은 대상에게는 더 이상 긍정적인 평가나 새로운 측면을 찾을 여지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후배를 버릇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해야만 해 강박입니다. 해야만 해 강박은 개인적인 기대나 바람을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의무로 여기며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만으로 끝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실패하면 분노를 느끼거나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워 집을 사주지 않는 부모에게 분노하고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감정적 추론입니다. 감정적 추론은 감정이 생각보다 우선되어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인 판단은 항상 사실 여부나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일을 할 때 불쾌함을 느끼므로 이 일은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여덟째, 임의적 추론입니다. 임의적 추론은 과도한 걱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인 사람들이 결론을 도출할 때 필요한 근거 없이도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론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안과 우울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아마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고 무리하게 결론 내리는 경우입니다. 우울증 환자라면 위중 몇 가지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지 오류를 파악한다고 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자신의 감정과 걱정을 조금 더 이해하고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